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헤럴드경제 김태열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자, 2021 췌장암 분야 최고 명의, 바로 국내 최고 췌장암 명의 15명이 대부분이 이분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췌장암에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라는 질문에 무려 90% 넘는 분 대부분이 네. 우리 김성철 교수님을 김성철 교수님. 기자님. 예. 우리 김성철 교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 교수님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의대 졸업하셨고요. 아, 제 선배신데. 아, 예, 반갑습니다. 예, 62년생이시고 네네. 그 췌장암 수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의사십니다. 네. 그 김 교수님의 그 수술 성과는 진짜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네. 김 교수님 팀이 2010년에서 2014년도에 수술한 췌장암 환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국제 저널이죠. 외과 서저리라는 외과의 발표한 바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이 무려 28%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뭐 28%가 적은 것 같지만 췌장암 자체가 워낙 생존율이 낮은 거라서. 네네. 근데 이제 교수님의 최근 데이터를 좀 보강하면은 네네. 생존율이 30%를 넘는다고 합니다. 또 현재까지 췌장암을 포함해서 네네. 췌장 질환을 복강경으로 교수님께서도 이제 췌장암 수술 복강경을 도입한 개척자로 평가받으시는데 오. 수술한 사례가 2,500건을 넘어섰는데 네네. 이게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네. 국내외 6종 의학교과서에 저술에 참여하시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먼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게 제가 잠깐 얼굴을 보여드리고 다시 마스크를 맞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이십니다. 네. 아유, 동안이시고요. 네. 아유, 지금도 수술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동료들이 이렇게 뭐 인정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뽑아줬다니까 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이 좋고요. 저희 이제 의사들이 환자들이 저희를 이제 인정해주고 또 저희들 믿어준 것이 제일 고맙고, 그다음에 이제 동료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갖게 된 게 아주 감사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저희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자, 중요한 질문부터 우리 자, 하겠습니다. 뭐 췌장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절망의 암이다, 침묵의 암이다, 거의 뭐 저기 확진이 되면은 암이다라고 되면은 뭐 말기 이런 정도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생존율이 최악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췌장암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절망의 암에 분명하고요. 네. 이제 제가 처음 췌장암을 전공했을 때는 췌장암이 발생률을 조사하면 사망률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네. 같다.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생존자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지금도 보면은 췌장암에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못 한다 하면은 1년 내에 거의 돌아가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암이죠. 그렇게 무서운 암이고, 또 이제 뭐 절대적으로도 무섭지만은 다른 암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뭐 확실히 두드러지죠. 이제 뭐 저희 나라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 나라도 이제 190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전체 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네. 그때가 이제 생존율이 거의 뭐 40%, 30%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최근의 데이터는 이제 그게 벌써 70%, 80%. 암에 걸려도 4분의 3은 이제 살아남는다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암이 됐는데요. 특히 교수님 췌장암은 아직 10%를 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간신히 이제 2018년에 12% 정도로 약간 올라간 수치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암이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나쁜 암이 이제 저희 비슷한 암이 폐암하고 간암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암인데, 그런 암들이 1980년도, 90년도에 생존율이 10% 전후였어요. 지금 췌장암하고 비슷한 얘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췌장암은 1980년도에 폐암이나 간암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교수님, 요즘 그 유튜브를 좀 저희들이 계속 보면요. 이 췌장암도 뭐 몸이 알려주는 초기 증상이 있다.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그런 영상들 사람 유난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정말 초기 증상을 우리 몸이 알 수 있을 만큼의 초기 증상이 있는 겁니까?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그 암이라는 존재가 일종의 살아있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예요. 좀 깊이 생각하면은. 네네. 이제 암이라는 것도 초기에는 발견이 안 돼야 자기들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거의 어떤 암이든 초기에는 네네. 증상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췌장암은 그게 더하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보다는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발견해내지 않으면은 아마 초기 증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등이 아프면 췌장암 초기 증상 있어요. 그건 이제 상당히 지난 다음에 증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다음에 증상입니다. 네. 순수하게 그리고 그 저기 예를 뭐 술하고 담배 이것도 물론 주요 요인이지만 유전성도 한 10% 정도 있다고 그러고 또 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이 50세 이전에 걸렸다면 의심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중년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을 때 이게 췌장암의 원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유전성 소인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말고 직계 가족에서 한 분이 더 이제 암이다 그러면은 그 확률이 2배, 3배 높아지고요. 오. 한 분이 더 생기면은 6배, 한 분이 네. 더 생기면 뭐 몇십 배 이러한 수준으로 확률이 많이 높아져요. 와. 높아지고 네네. 또 췌장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도 또 있어요. 네네. 소아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은 어렸을 때 췌장염을 앓다가 췌장암이 되는 확률이 50배가 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성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가 갑자기 생겼다든지 갑자기 조절이 안 된다든지 네네. 이러면은 암에 의해서 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또 꽤 조절이 있기 안 때문에 되고. 네네 한 어느 맞습니다.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정확한 빈도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아직도 이제 당뇨가 원인이냐, 당뇨가 결과냐 네. 이런 것들이 아직 학계에서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근데 네. 제 경험상 보면은 상당히 많으신 환자분들이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이제 병을 검사하고 이렇게 네. 해서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초기 증상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단서가 될 단서가 수도 될 있죠. 수 있다. 단서가 있죠. 주의를 잘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 췌장암 환자의 뭐 90%가 복부 통증 경험이 있고 홍달이 생기고 뭐 소변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한다거나 체중이 또 평소 체중이 약 10% 정도 감소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뭐 인터넷에 보면 이제 자기 경험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막 올리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이제 췌장암이 어떻게 많이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가요? 일단 아주 초기는 진한 증상들이고요. 뭐 한 중기나 초중기쯤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췌장암의 제일 많은 증상이 일단 복부 통증입니다. 복부 통증. 불편한 감 있고. 이거 어떻게 근데 아픈 겁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명치 끝, 그 정도가 이제 제일 많은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근처 병원에서 내시경 몇 번씩 하다가 네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초음파나 이런 걸 해서 췌장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잘 낫지 않는 복부 불편감이나 복부 네. 통증이 있으면은 반드시 췌장암을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그게 대부분의 환자가 복부 통증이 제일 많은 제일 증상입니다. 많습니다. 두 번째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체중 감소가 있고요. 네네. 체중 감소도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하면은 1, 2kg는 금방 이제 빠지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이제 이 암에 의한 체중 감소는 이제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수치를 얘기하면은 되게 뭐 한 몇 개월, 3, 4개월 내에 체중이 한 5% 이상 빠지면은 그건 이제 좀 병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열심히 성공한 거라고 되게 볼 텐데요. 본인이 다이어트를 의도적으로 했으면은 이제 빠질 수가 있죠. 네,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뭐 5%면은 저 같으면은 한 뭐 3, 4kg 되겠죠. 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초기 증상이 발견이 쉽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단서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조기 발견 가능한가요? 증상을 가지고 조기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봐야 되고요. 우리가 네네. 위암도 마찬가지지만 위가 배가 아파서 속이 쓰려서 검사하면은 사실은 비내기 좀 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요즘에 내시경을 일반 1년에 한 번씩 해서 발견되는 것이 조기암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네.
예, 췌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생겨서 내가 병원 가서 뭘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늦은 시기고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초기에 발견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자, 건강검진이라면 아까 초음파 검사 말씀하신 건가요? 초음파 검사가 이제 1차적인 검사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 췌장의 위치상, 네. 구조상 상당히 저희 등 쪽에 췌장이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작아요. 납작하고. 그래서 초음파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뭘로 합니까? MRI? 그러니까 CT가 현재 진단 방법 중에서는 제일 정확한 검사죠. 네. 검사하고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 네. 우리가 이제 췌장 표지자라고 그러죠. 암 표지자. 네. 췌장도 암 표지자라는 게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식약처에서 이렇게 인정받은 표지자는 아닌데 네. CA19-9라는 표지자가 있습니다. 그 학생 때 네. 이제 그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표지자가 혈액 검사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뭐 저기 연마다 나오는 그거 보면은 뭐 50세 이상은 폐암이나 뭐 대장암 이런 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네. 많이 하고 또 내시경 같은 거 대장 내시경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일반인들이 50세 이상 중년으로 가시면서 특별하게 췌장암 검사를 해보려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꼭 한번 받아봐라. 라고 좀 조언해 주신. 그러니까 이건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서구에서는 이 췌장암을 어떤 분들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권해야 되느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췌장암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나 그럼 반드시 그 정기 첫 검진을 번째가 가족력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성 췌장염을 본인이 스스로 많이 앓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하셔야 되고 이제 당뇨가 오래 지속되는 분들도 제 생각에는 가끔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한 3, 4년에 한 번씩이라도 요즘에는 뭐 옛날같이 CT가 아주 어려운 검사는 아니니까. 뭐 이거는 뭐 좀 제가 이런 질문이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인의 췌장암 뭐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외국 서구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한 암 자체의 성격이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죠? 뭐 다 똑같고 치료 방법도 비슷하고 한데요. 이제 빈도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빈도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그 삼성생명인가 보험회사 쪽에서 저 특정 회사를 거론해서 죄송하긴 한데 거기에서 나온 10년간의 이제 보험금을 이렇게 하면은 그 암 통계가 나오잖아요. 또 다른 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암이 갑상선암이 물론 제일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두 번째가 췌장암이에요.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 여자분 췌장암이 가장 많이 증가한 암이에요. 뭐 잘 모르셨죠?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도 췌장암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인 일단은 건진이 옛날보다는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생활 같은 것들이 이제 서양화가 조금씩 되고 그러는 부분들이 더 원인이 아닐까. 뭐 대장암도 이제 식생활 변하면서 증가하는 거와 비슷하게 췌장암도 이제 서구의 암이었다가 이쪽으로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여자가 몇 프로나 많습니까? 정확하게 몇 프로는 모르겠는데 2배 이상 증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해요. 2배 이상이나. 여자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질문으로 최신 치료법 또 최신 치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뭐 크게 저는 이제 외과 의사니까 외과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과적 항암 치료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기가 좀 어렵거나 뭐 이런 환자들도 가능하면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하는 쪽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암도 마찬가지인데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쪽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줄여가지고. 그렇죠. 사이즈를 줄이고 또 바로 수술하면은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면서 수술하면서 암이 퍼지기도 하고 수술하고 바로 재발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고 또 수술 범위도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 전 항암요법을 많이 이제
그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도 아까 이제 저를 위해서 소개를 시켜주셨지만은 이제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네. 점점 이제 개복 수술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수술에서는 큰 이렇게 흐름의 변화고요. 네. 항암 치료에서는 예전에 이제 췌장암은 좋은 약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항암 네. 치료제의 반응률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네. 네. 이제 좀 희망을 환자분들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건넬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옛날에는 항암 치료를 권하지는 않았는데 네. 요즘에는 항암 치료 하시라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권하는 그런 소위 정도로 말하는 면역- 기존에 사용하는 전통적인 그 항암제 중에서 네. 요즘에는 반응성이 좋은 항암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복강경과 로봇 수술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개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개복을 크게 하지 않고 네네. 기구를 이용해서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환자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조사한다는 입장에서는 두 개가 같아요. 네. 다 같은데 이제 그 조작하는 그 시술자가 네. 사실은 하나는 이제 그 직접 환자 옆에서 하지 않고 환자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게임하듯이 콘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걸 조작하면서 로봇 팔을 이용해서 하는 네.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네. 이제 서로가 장단점이 근데 있습니다. 장단점이 중요한 건 있어서 뭐 치료 성적이지 않습니까? 별 크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상 췌장암에 대한 증상과 그다음에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 췌장암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췌장암에 좋은 생활 습관 어떤 건지 우리 명의를 모신 가운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